안녕하세요. 넥스트 머니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태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행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추가 상승이 나올 높은 업체다라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유한양행의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차트 킨 김에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 게 좋겠죠. 기술적 분석을 본다고 하면 우선 이평선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몰려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골든 크로스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지금 보세요. 노란색 선이 21선과 그리고 초록색 선이 61선이 맞붙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21선이 노란색 선과 회색 선이 121선이 지금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두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한 번, 그리고 얘랑 얘의 골든 크로스가 추가적으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된 뒤가 되면요, 그 뒤부터는 이평선이 정비열화가 됩니다. 이평선이 정비열화가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 시세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기본이죠. 그리고 그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이면 기존의 기관의 매집량만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면 유한양행은 수급적인 측면상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 뭐 다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선 이날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60일선 한번 뚫었죠, 캔들이. 그리고 그날의 그 거래량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거래량이 이때만큼 따라오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넘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요, 상승했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 주가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력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봐야죠. 수급을 보면 나옵니다. 저 주가를 지켜주던 세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집량을 보면요, 기관의 매집량이 상당했고요. 그에 반해 외국인은 매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큰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 유한양행의 주가의 하락의 흐름은 외국인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꿋꿋하게 버텨준 부분, 이 부분이 유한양행이 추후 주가를 그 상승 그리고 우상향시키는데 가장 큰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관이 이렇게 매집의 포지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기관이 이렇게 매집의 포지션을 잡아줘야지 나중에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차트상 정배열화, 이평선의 정배열화가 되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배열화가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기본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앞으로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삼박자가 고구로 맞죠. 그러면 유한양행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의 최근 매수를 봐야죠. 보십시오. 이 거래 1연속으로 유한양행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역시 동참을 하고 있죠. 기관이 든든하게 받쳐줬는데 또 주가를 올리려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나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의 추가적인 상승은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펀드의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모펀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기관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가지고 바닥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 뒤에 외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진 종목들을 미리 매집을 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행히도 이 사모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의 주가가
향후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은 세력이 지지해준다고 했죠. 세력이 지지해주는데 그 세력은 바로 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냐? 현재로서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위치가 15만원에서 15만 5천원 사이인 것 같아요.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만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샀잖아요. 이것 때문에 재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펀드는 외국인이 어떤 재무적인 요소를 좋아하는지 알고요. 그걸 보고 사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무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OPS, 영업이익, 주당 영업이익, 그다음에 뭐 주당 순이익 이거 말고도 BPS도 있죠. 그다음에 SPS도 있고 FC, FPS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재무지표 일일이 나열하면 30가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한양행의 주가와 주파수가 맞는 재무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다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닌 주당 영업이익 OPS가 유한양행의 주가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검정색이 주가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OPS 주당 영업이익입니다. 보세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요. 급등을 하니까 주가도 뒤에 맞춰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락을 하니까 주가는 행보하다가 떨어지죠. 솔직히 뭐 행보라기보다는 서서히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다시 영업이익이 급등을 하니까 주가도 따라가요. 신기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락을 할 때 이 주가는 오르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복잡한 그래프를 제가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를 반등을 하죠. 이 영업이익은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 영업이익이 오를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유한양행의 실적을 보고 주가가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한 거예요.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나중에 오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갔던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추후에 이 영업이익이 급속히 올라간다고 하면요. 주가는 그에 앞서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유한양행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유한양행의 요약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의 요약재무제표를 보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출액, 자본, 당기순이익, 부채, FCF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서 미래의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죠. 그럼 보세요. 2024년도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올해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해요.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예요. 2328억. 그러면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고 했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고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을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확실히 고평가 이형 구간은 맞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그런 거고요.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 볼게요. 그럼 미래의 가치는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있는 이 주가만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15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적을게요. 적는 게 보시기 편하니까요. 15만 원에서요. 15만 5천 원 사이입니다. 다시 적을게요. 왜 그래 안 적어지죠? 15만 원에서
15만 5천원. 이 사이가 미래의 가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PBR 밴드만 활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압니다. 제가 별도로 구한 기업의 가치도 대략적으로 15만 2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좀 뭔가 신뢰성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구했냐면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했는가. 우선 오늘은 말로 잠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BPS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EPS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BPS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놔두고요. 이 위에 EPS를 2026년도까지 계산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기업의 가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난 2026년도 거를 땡겨오기 때문에 할증과 할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할증 같은 경우에는 ROE 또는 ROIC로 했고요.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WACC 혹은 미국 10년물 금리로 했어요. 좀 약간 좀 듣기 싫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되게 짜증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신뢰성 있게 기업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던 겁니다.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요. 재무관리적인 측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 믿고 한번 이 정보를 믿어주십사 하고 적어드렸던 겁니다. 일단 PBR 밴드상 15만원에서 15만 5천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 기업의 가치 구하는 방식에서 15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주가는 13만 6천원이고요. 근데 저는 기업의 가치가 15만원에서 15만 2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는 안 되고 전고점 직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한 기업의 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한양행에 관련된 부분으로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010-2693-7757로 유한양행이라는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매수 타점도 못 잡겠고 매도 타점도 잡기 힘들다, 뭔가 좀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이 유한양행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 영상 촬영한 걸 다른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스윙적인 관점 투자도 잘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100%거든요. 정확하게 한 개 못 올랐죠.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수익률이 한 60% 높으면 70% 80%간 것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30-40% 나왔던 것 같아요. 스윙이나 중기적인 측면에서요.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스윙이랑 중기적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타랑 스캘핑까지 다 합니다. 저랑 저 팀은 전부 다 단기적인 부분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2693-7757이고요. 유한양행에 유한만 보내도 됩니다. 문자 발송하면 되고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저는 모릅니다. 온 거를. 어쨌든 간에 단타 쪽이랑 스윙 쪽으로도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네요. 수익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스윙이랑 중기적인 측면은 이제 영상 촬영 날짜랑 주가랑 비교해 보면 얘 잘한다 이런 게 보일 건데 단타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보여드리면 안 돼요.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회사에서 이제 뭐 해도 된다고 허락받아갖고 잠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1월달 이번 달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18일에서 11일까지 걸린 스윙도 있고요. 4일에서 2일 정도 걸린 단타도 있고요. 당일치기 한 스캘핑도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최대 55%간 것도 있고요. 뭐 당일치기는 3-4% 먹은 것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 본다고 하면 평균 수익률은 20-30%, 30-40%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기 스윙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당일치기 혹은 단타였다는 겁니다.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테마성 있는 종목은 어디든 있으니까요. 그런 테마성이랑 수급 쏠림을 저희는 굉장히 잘 파악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방금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장소가 생각을 해보니까 템버거 주식TV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영상만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영상은 여기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투자 리더스라는 곳이고요. 투자 리더스 쪽에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이거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개 찍으면 30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70%였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는 수익률 지금 지속 중인데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수익률이 다 30% 40%간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넥스트머니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요거 원래 크게 급등한 하이젠 RNM도 올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쪽 채널 주소를 남길 테니까 템버거 그 TV만 보지 마시고요. 이 채널들의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010-693-7757 여기에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필요하신 정보 다 받아가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